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 상황이 어제에 이어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게 되면은 지난 1월 11일이었죠. 삼성전자 거래 상투 9천만 주 상투 시점이 조정의 출발점이었고요. 2월 조정론의 결정적인 근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막상 조정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으로 본다면 2월 조정이 끝나면 3월에는 많은 기회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조정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핵심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방송 내용 빅히트, 카카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피해주였죠. 코로나 피해주였던 종목군들 중에서 뭐 현대차라든가 대한항공, 한국홀마, 모두투어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빅히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해 드리는데 사실 그 전문가들도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경우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굉장히 좋죠. 지금 그 4분기 실적이 아직까지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우리가 안 보더라도,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 좀 밑들더라도 사실 의미가 없겠고, 여하튼 간에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고, 또 이제 그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또 그동안에 어떤 공연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피해주로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을 감안했을 때 빅히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매수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그 일봉상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조정 4일째이기 때문에 오늘 뭐 적당한 선에서 매수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간에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저희 뭐 회원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겁니다. 여하튼 간에 결국 이제 성공 투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손실폭을 줄이면서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상황인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닥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나스닥 시장이 이제 크게 빠지면서 특히 이제 빅히트 종목이라고 하죠. 테크 종목이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이 보이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단기적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기타 이제 현대차라든가 대한항공, 한국홀마, 모두투어 이런 종목들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이제 증권시장 같은 경우, 주식시장은 굉장히 등락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2월 조정론을 말씀드릴 때, 원달러 환율이 최저 지금 달러당 1,080원을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율이 이제 인상을 한다고, 환율이 상승을 한다고 그러죠. 원화가 이제 절하된다고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달러당 1,130원 정도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단기 고점이 1,127원까지 이제 환율이 인상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조만간이라는 것은 이제 기간을 두고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를 두고 본다면 원화가 다시 한번 이제 절상이 되면서 외국인들 이제 한국 시장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을 본격적으로 좀 순매수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수급 체계를 보게 되면 개인은 뭐 기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를 보고 있죠. 개인들은 사실 지금 이제 대내외적인 어떤 유동성 정서를 감안한다면 기조적으로 계속해서 순매수 가능성이 높은데,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폭적으로 순매수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환매가 들어오죠. 그리고 돈도 없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백신이 나왔고 또 접종이 이제 지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월 정도 이내에서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을 이제 순매수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외환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환시장 같은 경우 이제 주식시장에 선행을 하죠. 주식시장이 좀 많이 힘들다 하더라도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 결국은 주식시장은 외환시장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불안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을 좀 따라가면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삼성전자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2월 조정론의 핵심이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가 지난 그 1월 11일 날 거래 상투가 이제 저희가 당초 한 7천만 주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9천만 주가 터졌어요. 뭐 저희도 뭐 회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상당부 좀 매도를 했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재매수를 하고 있죠. 재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간 이제 한국 증시가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1월 11일까지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사실 그 구간에서는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월 11일 오버슈팅의 어떤 그 끝자락을 보였었는데 지금 조정의 근거는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조정론의 어떤 근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원자재가 상승하고 있고 또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어떤 그 선을 분명히 나름대로 그 규정을 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 선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초기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효과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일부 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제 조정론의 근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 우려다.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다. 원자재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도약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요.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거시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성장성이 성장성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절대 주도주가 없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2월은 사실 2월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1월까지 지난 작년 11월, 12월, 1월까지의 어떤 급등에 따른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기술적인 자율 반락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2월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빠르면 3월, 늦어도 한 4월 정도 이후부터는 굉장히 어떤 강렬한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때 장세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기존의 어떤 그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어떤 그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파동론에 근거한다면 상승 5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파는 게 아니라, 따라가면서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일봉 차트는, 지난 3월 19일, 3월 뭐 18일, 19일, 20일. 그러니까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제가 이제, 차트를 캡처를 해봤는데, 당시 이제 지금 70달러에서 지금은 이제 900달러이기 때문에 1000%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쉴만한 상황에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하튼 간에 지금 나스닥 혹은 이제 나스닥을 떠나서 세계 증시의 어떤 가장 어떤 바로미터라고 할까요? 기준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어제, 하여튼 8.5% 정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나스닥의 어떤 핵심 주도주들,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 증시는 1월 11일날 고점을 찍고 먼저 선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최근에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먼저 사실 회복될 가능성에도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테슬라를 보게 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구글하고 가장 흐름이 좀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구글과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상관계수가 좀 밀접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지금 테슬라도 60일선이 깨졌고 애플도 지금 기술적인 어떤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알파벳 같은 경우, 구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차트 완성도가 대단히 높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나스닥이 이제 많이 빠진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대에서 조정을 받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를 관찰할 때 구글의 어떤 흐름하고 우리가 굉장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나스닥 주요 종목군들 특히 빅테크 종목 중에서 알파벳 A죠. 구글만 독자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좀 우리가 좀 좀 약간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야 되겠지만 여하튼 간에 구글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다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정의 폭이 짧고 기조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구글이 기술적 훼손이 없이 상승 기조를 보인다면 뭐 카카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훨씬 낫다고 보는데 그런 이제 개인 선택의 몫이 되겠고요. 카카오 흐름도 계속해서 뭐 우상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의 핵심이 뭐냐면
앞서 이제 테슬라를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카카오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구글을 보게 되면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굉장히 그 좋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지금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시간 지금 그 오후 2시 10분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요. 2%대 이상 빠졌다가 다시 또 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래 거래량 보시면 만약에 이제 그 아래 표시된 화살표로 지금 표시된 거래량에서 거래가 너무 많이 이제 뻗어났다면 저희도 추천을 안 해요. 근데 그 다시 역사의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그런 단계에서 거래가 터졌는데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이제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이고, 수급적인 완성도가 좋다는 의미죠.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수급의 어떤 그 질, 그 매집이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빠졌을 때는 뭐 계속해서 이제 매수 시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카카오를 얘기할 때 어떤 그 관성의 힘을 믿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관성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웬만해서는 다시 역전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하고 비교하면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해요. 그 구글보다는 사실 그 코로나 저점서부터 카카오가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월봉상 보게 되면은 카카오는 역사의 고점을 갓 돌파했어요. 이제 그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1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그 위치를 따지더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그 뭐 양호한, 아직까지는 그 상당 부분 젊은 시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구글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구글은 카카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노화된 시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흐름은 굉장히 좋죠. 자, 최근 나온 보고서입니다. 지금 그 2월 22일자 교보증권 보고서가 되겠는데, 간략하게 한번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카카오 없이 못 사는 세상이 목전이다. 지금 사실 카카오 없이는 굉장히 불편한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에 그 카카오를 분석할 때 이제 세 가지로 나름대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우리가 이제 그 톡비즈라고 그러죠. 톡비즈. 광고 시장이 이제 광고 부분이 전형적인 어떤 캐시카우를 역할을 하고요. 연 매출 증가율이 뭐 거의 40% 이상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기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모빌리티죠. 모빌리티 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뭐 적자 정도, 실적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2021년서부터, 올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익성이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콘텐츠 직업의 끝판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매경 이코노미스트를 정기 구독하는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오늘 이제 기획 기사가 나왔는데요. 확장성 차원에서 굉장히 그 많이 상당 부분 실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향후 주가가 이제 그 50만 원을 넘어서 6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영업이익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 점검해 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영업이익이 2,070억에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4,500억 정도니까 영업이익이 100% 증가했으니까 대단하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교보증권에서는 이제 7,87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1조 가능성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하다 보거든요. 하여튼 그 뭐 8천억 정도 수준만 저는만 예상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50만 원대죠. 50만 원대에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80만 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뭐 80만 원 넘어서 100만 원까지도 지수 자체가 이제 크게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80만 원 넘어서 한 100만 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 이제 빅히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예전에 제가 그 전에 뭐 사실 어제 그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빅히트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매일 제가 점검을 해드린 것 같아요. 과거 어떤 그 빅히트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오전에 제가 그 아침에 그 저희 회원들한테 보내드리는 시황을 쓰면서도 빅히트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그 조정 지금 오늘 빼고 어제까지 기준으로 이제 조정 3일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 이제 4일째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이너스 거래에서 굉장히 매력도가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래 이제 거래량 보시면 가격이 오르는데,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이것은 수급의 질이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원자재가 그랬든 원자재든 뭐 부동산이 됐든 가격이 오르게 되면 거래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요약이 되는데 하여튼 그 시간 관계상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은 이유는 뭐냐면 매점 매석이죠. 쉽게 얘기하면 매점 매석. 즉 매도 물량이 없는 거죠. 매도 물량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매집이 돼 있어서 매집이 어떤 매집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지금 25만 원대 전후 같은 경우는요. 매물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25만 원에서 뭐 35만 원 정도 같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가격인데 매물대에서 주가가 적은 거래량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한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빅히트 같은 경우는 뭐 물량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대도 고가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충분히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용이한 종목이라고 보는데 이유 같은 경우는 이건 사셔야 돼요. 단기적인 등락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조정 4일째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거 매력식이 있는데 길게 놓고 본다면 최소한 한 1년 정도 놓고 본다면 제가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빅히트를 이제 분석할 때 저희가 오늘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문자로 추가 브리핑이라서 오늘 또 나갔거든요. 이 뭐냐면은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혹은 이제 JRP 이런 종목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아닙니까? 근데 SM이 대장이었죠. SM이 대장인데 SM의 연봉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봉 차트 보시게 되면 SM도 이제 상장 초기에 사실 고평가 논란은 주가가 상장되자마자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서부터 주가가 연봉상 보게 되면 4년 오릅니다. 4년. 제가 이제 얼마 올랐다고 말씀드리면 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하고 단순 비교하면 좀 무리가 따를 수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기 전에 201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최저점이 액면가 500원이니까 7,000원대였어요. 770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770원. 770원에서 하여튼 700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700원짜리가 7만원 오르면 몇 프로 올라간 거죠? 1000%가 아니죠. 10,000% 올라간 10,000%. 근데 그때 왜 올라갔나를 이제 우리가 피드백에서 이제 또 추론을 해보니까, 역산을 해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동방신기죠. 동방신기가 2005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2005년도. 그 다음에 소녀시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엑소가 또, 데뷔를 했는데, 여하튼 간에 세계의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들이 공통으로 이제 하여튼 매출에 기여하면서 주가가 가장 절정기를 맞은 거죠. 당시에 주가가 최저점에서 최고점 대비해서 10,000% 갈라, 10,000%. 빅히트 역시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20만원에서 25만원 올랐네, 25만원에서 22만원 빠졌네. 이게 논란한 그런 시점이 아닌 거죠. 제가 이제 빅히트를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우리가 꽁이라든가 토끼 사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범 사냥하는 그런 심정, 투자자 그런 자세, 이게 필요하진 거죠. 저희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중도 우리가 제가 종목 추천할 때 비중을 표시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혼자 하게 되면 이게 올라갈 때는 근데 송재우 대표가 잘해서 올라가는 것 같죠. 조정받을 때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감을 한다면 큰 그림을 위해서는 우리가 범사냥을 위해서는 좋은 무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본 자세,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한 것처럼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 대한항공, 한국콜마, 롯데관광개발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 대한항공이라든가 이제 한국콜마,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을 이제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회원분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저도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데, 제가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사실 카지노 관련주거든요. 제주도 카지노 관련주인데, 이제는 이제 피해주였죠. 코로나 때문에 피해주였는데, 이제는 상당히 이제, 오히려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따라서 하면 안 되겠고요. 눌림목을 활용해서 오늘만 한 7%대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단기적인 기술적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죠. 조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요,
저희가 그 1월 11일 날 삼성전자 그 상투 이후에 그 상당 매도를 했어요. 매도하고 바로 추천한 게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다음에 이제 그 빅히터를 추천하고 있고, 빅히터 다음에 최근엔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지난 그 언제였죠? 그 애플하고 결렬될 시점에서 당시에 이제 23만 원이 살짝 깨졌죠. 그 시점서부터 현대차는 이제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 변화는 없어요. 특히 이제 아이오닉 5가 오늘 4시에 이제 그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된다는데,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굉장히 뭐 반응이 또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현대차는 사야 돼. 좀 물리더라도 반드시 사야 되고요. 어제 방송에서 강조한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대차 사야 돼 있고, 대한항공도 사실 오늘은 제가 대한항공을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카카오를 이제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좀 많이 좀 뭐라 할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카카오 빅히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이제는 봐야 되겠죠. 코로나 피해주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코로나 피해주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대장주 격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롯데 관광개발도 좀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좀 제가 이제 뭐 카지노라든가 담배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올라면 담배를 많이 피워야 되죠. 이런 것들은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그 주가의 흐름으로 본다면, 또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본다면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방송은 요 정도고요. 특히 이제 회원 모집 관련해서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 관련해서는 뭐 가입 금액이 이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입니다. 투자 금액이 너무 적은 분도 있어요. 가끔가다 저한테 이제 문제가 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투자 금액이 뭐 1,000만 원 미만 되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저한테 문자 한번 살짝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이제 문자를 또 우리가 힘드시니까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 금액이 대략적으로 막 3천만 원 정도 이상 정도 된다면 뭐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아래 왔고요. 저희 그 법인 계좌번호입니다. 입금하시고, 그리고 제 전화번호로 입금자 반드시 입금자 조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장 시작 전에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가 가능할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장세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